세상은 늘 모든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예술, 그리고 글쓰기와 음악, 이론과 현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모실 분은 세상 모든 것의 사이를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미학가이자 비평가, 음악가로 활동 중인 람혼 최정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앞에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미학가이자 비평가이면서 음악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직접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얘기하면 저랑 이제 친한 분들은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네.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미학자, 그다음에 비평가, 이제 음악가 이렇게 보통 소개를 줄여서 하는데 네. 사실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정체성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세상 모든 것의 사이를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체성도 어떤 그 사이에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어느 하나가 되기에는 조금 난 너무 크다. 아니요. 불안해요. 불안하다. 네. 아, 네. 불안하다. 네. 아, 오히려 하나로 규정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안정성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한국학과 교수셨죠? 프랑스에서 그러면은 주로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15년 전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외국어 대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이날코하고 이스막에서 이제 거의 15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아직 지금처럼 K 바람이 크게 불기 전에 직전에 시작을 하게 돼서 그간 많은 프랑스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K바람이 불기 전에 시작하셔서 15년간 한국학을 가르치셨다는 거는 거기에 막 불씨를 붙이셨던 장본인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좋긴 하겠지만 뭐 저도 뭐 기여한 바가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한국학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너무 무조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좀 환상적 동경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있다면 그들 사회에 문제가 있듯이 저 역시 한국 사회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온 편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정기다. 이제 K컬처와 뭐 K팝, K드라마, 영화 뭐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한국으로 연구 귀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저기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안정과 불안에 대해서 조금 기이한 어떤 제 감정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저는 오히려 15년 동안 제 역할을 그게 있었다면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저변도 넓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영국 귀국을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와, 좀 멋지게 들리네요.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15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사회, 문화, 예술, 뭐 다양한 이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그 또 다른 우리로 보자면 그들이 외국인인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하셨을 때 어쨌든 그 사회 내에서는 최정우님은 경계인이고 이방인이셨을 거잖아요. 그 어떤 좀 어려움이나 뭐 그런 정체성이 자신에게 주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 정체성의 어떤 강점이랄까요? 또는 소통 가능성을 좀 확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학, 한국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이 물론 소위 이제 프랑스 토박이도 있지만은 많은 그 문화적 배경, 많은 인종적 배경을 갖고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커온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이미 프랑스 사회에서 뭐 이민의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특히 한국과 한국어의 어떤 민감함 그런데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 또한 경계인이지만 한국학을 공부하는 프랑스인들 또한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경계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네. 그 점이 어떤 의미에서 소통 가능성을 다른 방향으로 열어줬던 것 같아요. 경계인과 경계인들의 만남이 더 확장을 시킨 거네요, 세계를.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람혼 최정호님이라고 했습니다. 람혼이라는 게 호인데 이 호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남루할 남, 넉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루한 영혼인 건가요? 네. 어쩌면 이렇게 겸손스럽게 지으셨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네. 남루하다고 지었으니 남루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푸를 남, 청출어람 할 때 푸를 남에서 푸른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혼, 넉 하면은 어떤 고매한 정신성 같은 걸 보통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혼이란 게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좀 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흙과 함께 뒹굴기도 하고 어떤 갈등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는 그게 남루함 또는 이제 이 남자가 누더기 남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더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조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맨날 겪고 있는 세상이기도 그럴 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학가이시니까 미학이라는 학문은 그러니까 미적인 것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남루하다라는 조금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 이것이 연결되는 지점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혼과 비슷하게 보통 미학하면은 어떤 미라고 하는 어떤 지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것을 굉장히 좀 숭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에 대한 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미나 예술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상적인 행동들 또는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이 미학적인 것 또는 좀 넓게 얘기하자면 감성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 하늘의 고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통념이죠. 미라고 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일상과는 뭔가 괴리된 그 예술적인 무엇. 그 삶과는 남루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죠. 고귀한 무엇 이렇게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전혀 예술과 미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상황. 왜냐하면 영어는 들려야 되는 언어고 들리는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그 사람들의 말을 흉내낼 때나 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동남아 잘 모르는 동남아 언어를 흉내낼 때는 막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언어는 나에게 들리는 언어가 될 필요도 없고 평소에는 그러니까 언어 사이에 어떤 위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학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성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넓게 의미하자면은 감성적인 것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인간이 사회나 세계를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 미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미학을 좀 어렵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 미학이 주는 그 타이틀일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위로나 힐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신 이야기이실까요? 제가 세계사의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이영광 시인이 했던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시라고 하는 것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 되어야 할까? 오히려 헐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단히 역설적인 말인데, 그러네요. 예, 우리는 예술을 보통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어떤 상처난 어떤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네. 어떤 휴식처라든지 또는 어떤 일탈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치유가 아니라 상처주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술이라는 경험이 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려면 우리가 힐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흔히 네. 잊으려고 하거나 또는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다른 방향에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헐팅이 단순히 상처를 주기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만드는 어떤 경험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계속 깨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진짜 무엇인지 미에 대한 그 정의나 감각을 좀 새롭게 해보는 시선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예술을 소비할 때 갖는 태도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힐링하고 싶어서 잠시 묻어두는 어떤 질문들을 오히려 예술은 상처내고 끄집어내서 본질적으로 드러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우님의 그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학자, 비평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좋아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하셨고 또 밴드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하셨던 일인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해체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활동 중이고 솔로 앨범도 내기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또 이 지점에서는 음악과 또 철학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한테는 그 두 영역, 두 작업이 뭐 어떤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캐다, 부캐다 이런 것은 없고요.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쓰기 안에서 음악적 구조를 들리게 하고 싶고 음악을 듣는 행위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텍스트 또는 어떤 사유 또는 어떤 문자적 네. 경험 그런 구조를 느끼게 하고 싶은 다소 기이하고 좀 변태적인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요? 이유는 예.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묵독을 하게 된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읽는 경험을 수반했던 네. 예, 소리 내서 읽는 경험, 즉 음악성을 수반했던 경험이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잊고 있었고 음악 역시 시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대단히 감정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 줄 수 없는 네. 말로 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더 이성적인 경험에 대단히 차가울 수도 있는 그러한 경험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사이의 어떤 왔다 갔다 또는 사이 그것이 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구분지었던 것들이 사실은 경계 없음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네. 그걸 드러내고 싶으신 작업이신 거네요. 또는 우리가 지금 너무 확실하게 경계에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네. 그런 질문도 던지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예술이라는 게 뭐 예술은 이런 거야, 미학은 이런 거야라고 불변의 어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은 질문의 형태를 주는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뭐 미학,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나 미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냐 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때문에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무엇이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는가? 네. 예, 약간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네. 질문의 형식이고요.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풍요롭긴 하지만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아, 이렇게 어렵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과연 예술이 뭡니까? 라고 네.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예술은 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AI에 대한 논의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후에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예를 들면 이러한 AI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예술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그러면 AI 이후 또는 AI와 함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은 예술의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예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네. 그 당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 그 질문을 가장 첨예하게 가장 예리하게 물어봤던 형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상에 내놓았던 어떤 실증적인 이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사유의 악보입니다. 부제는 이론의 교배와 창궐을 위한 불협화음의 비평들이거든요. 복잡하죠. 와, 이거는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유의 악보, 사유는 보통 글로 쓰여지잖아요. 네. 악보는 이제 음악을 이제 적는 형식이고, 저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스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주제는 다양합니다. 문학도 있고요, 야구 이야기도 있고요, 네. 심지어 뭐 이게 시인지 논문인지 모를 글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글에서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각주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마치 곡을 쓰듯이 아. 글의 형식으로 어떤 우리의 사유의 어떤 형태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몸을 여러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악보의 형식으로 이제 글의 구성을 네. 했다는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설명하거나 규정하려는 것 대신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런 걸 좀 돌아보게 하는 책이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네. 어떤 책들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나 쉬운 표현을 지향하잖아요. 이제 대중서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최정호님의 책은 사실 여러 번 곱씹고 질문을 던지고 또 다시 그걸 깨보고 하는 되게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미학적 글쓰기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학적 글쓰기는 어떤 걸까요? 각자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쉬운 글을 써야 된다. 네. 또는 쉬운 글이 가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글이란 뭘까? 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쉽게 읽힌다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면 한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게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형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막힘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걸리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고 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전후, 선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경험은 이제 그런 겁니다. 글조차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던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서로 섞이면서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문장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도가 있죠. 그렇군요. 네. 사유의 악보. 네.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음악을 한 곡 함께 들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최정호님께 선곡 부탁드렸잖아요.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제목이 좀 기이할 수 있는데요. 전주곡 0번 네. 빛은 어둠 안에서라는 곡인데요. 기타 독주곡이고요. 네. 직접 연주하신 거죠? 네, 예. 작곡과 연주를 다 했고 기타 한 대로 가는 음악이고요. 여러 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야금이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타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음이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딱 나눠지는 음이 아니라 기타의 튜닝을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그 사이의 음들, 소위 미분 음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미학적으로 네. 고민해본 곡입니다. 네. 최정우님의 작곡 그리고 직접 연주를 한 전주곡 0번 빛은 어둠 안에서 리게티를 위하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반부까지만 감상하겠습니다. 전주곡 0번 빛은 어둠 안에서 리게티를 위하여 최정우님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최정우님은 제 앞에 계신 분입니다. 이게 기타 하나로 초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이의 음이 들리다가 중간에 또 가야금 연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야금입니다. 직접 또 연주를 하셨고요. 네, 가야금도 오래 했습니다. 네. 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미학자이자 비평가, 음악가로 활동하시는 최정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새싹으로 들어와 주신 분이십니다. 5724번 쓰시는 분인데요. 라모님을 초대석에서 만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함께 들었던 곡의 리게티를 위하여, 리게티는 네,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작곡가고 지금은 가장 핫한, 가장 네. 세계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인 진은숙 작곡가의 네. 스승이기도 합니다. 네.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고 20세기의 수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혁명적인, 가장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인 네. 그런 작곡가라서 그에게 헌정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후반부에 리게티를 위하여라고 제목에 쓰셨군요. 자, 앞서 저희가 그 최정우 님이 내셨던 첫 책 사유의 악보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게 2011년에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올해가 사유의 악보 출간 15주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기념해서 북콘서트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연주도 하시고 또 책 이야기도 나누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 제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콘서트도 아니고 단순히 뭐 그 북토크도 아니고 그 둘 사이를 역시 사이인데 네. 어떻게 하나의 형식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 방금 나왔던 곡이 수록된 앨범 성무일도, 네. 그다음에 제 가장 최신 앨범인 사원소론의 이제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곡들을 설명한다거나 네. 또는 설명에 어떤 곡이 예시로 붙는다기보다는 네. 그 둘 사이가 조금 어떻게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꿈꾸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한번 오시죠. 왜냐하면 저도 설명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음악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융합된 북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사유의 악보 처음 출간했던 때가 1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꽤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스스로 던졌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과 15년이 흐른 지금 그 시선에는 좀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면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분명히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생각해야 돼.
우리의 시대가 뭐 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물음들에 대해서 사유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당위라기보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청처럼 느껴집니다. 네.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좀 다른 건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아까 전에 뭐 쉬운 글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어떤 몸을 입어야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우리가 예전의 그물, 예전의 도구로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또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제 첫 책 사유학부하고 가장 최근의 책 세계 사회를 비교해 보면 글쓰기 어떤 몸이랄까요? 그게 좀 변화가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글이 된 건 아닌데 네.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딘가 다른 네. 것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최정호님을 붙들고 있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화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로 고정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인 또는 뭐 남성, 여성 네, 또는 뭐 남녀노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흔들리는 경계를 우리는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흔들리는 그 파장을 보여주는 게 또 솔직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좀 직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화두는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라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개의 솔로 앨범 중에 성무일도 2021년에 나왔던 이 음반은 기타 독주를 담은 음반이고 사원소론 2024년 음반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독특한데 수록곡이 모두 뭐 한 10분에서 20분 뭐 정도 이루고 5트랙이고 한 74분 정도 된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원소론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원소 뭐 물, 불, 흙, 공기 요것을 컨셉으로 한 네, 정확히 음반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 곡이 다 10분이 넘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해하는 곡들이지만 네. 네, 정확히 사원소론이고 뭐 불, 물, 흙, 공기 또 태극기에도 있잖아요. 건공감리가 사실은 이제 그걸 또 나타내고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도 불, 물, 흙, 공기가 사원소다.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역 밖에 여전히 불, 물, 공기, 흙은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기반하고 있는 대단히 기본적인 물질들 네. 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여전히 추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 하면은 뭐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망각 또는 뭐 시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불이 어떤 재앙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변혁시키는 열정도 의미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 4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꿈꾸고 또 사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앨범을 통해서 네. 사원소가 지닌 음악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인간 너머의 음악이 지닌 인간성의 영역 안과 밖을 탐구한다. 요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혜진이 목소리를 그 소개를 한번 녹음을 해서 제가 쓰고 싶은데 네. 인간 너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황현산 비평가님 저도 참 좋아했고 생전에도 많이 뵀었지만은 황현산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인간은 조건이 있잖아요. 한계도 있고. 근데 인간 너머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너머를 꿈꾸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인간 너머를 꿈꾸기에 인간일 수 있다. 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인간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그런 걸 꿰뚫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소개한 그 글에서도 인간 너머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던 인간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그 정의, 그 정체성이 가장 의심받고 또 의문에 붙여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인간 너머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네. 그 너머는 어디일까? 그게 대단히 회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 물, 흙, 공기라는 고전적 요소로 돌아가서 사실 그것들은 인간 밖에 있는 것들이지만 또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 넌 불의 기운이 세. 네, 이런 네. 얘기 우리 하잖아요. 네. 우리 어떤 성향 내지 성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 인간 너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니자 밖 또는 그 사이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잘 이해하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이런 설명이나 그 수록된 음악이 이제 소위 대중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아까 굳이 쉬운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스스로 사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이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음악으로 표현도 하시고 계시니까 대중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와 만날 수 있게 혹은 다른 것이라면 또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지만 같이 확장할 수 있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제가 예. 스스로에게 하는 욕도 아니지만 예. 제가 제 글만 보시다가 네. 저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느껴지는 되게 좀 뭐랄까 차가움 막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글이 글로서만 읽힐 수도 있지만 그 글이 어떤 불씨가 돼서 그 글을 나눌 수 있는 여러 음악적인 소리적인 그런 자리들 또는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이 그것이 뭐 콘서트라든가 네. 또는 뭐 다른 형식을 우리가 꿈꿀 수 있죠. 그 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중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장이라고 대중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글이 꼭 글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음악이 꼭 음악으로서만 소비될 필요도 없고 그 지점 뭐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한계 경험 또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디까지 좀 극단 가볼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목격할 수 있고 또 같이 감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한계 경험. 네. 좀 새로운 용어지만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통 이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낯선 것 혹은 한계라고 느껴진 것에 자신을 잘 몰아붙이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 경험에 자신을 한번 놓아보는 그런 걸 좀 제안하신다고도 제가 느껴지네요. 네. 예. 왜냐하면 아까 그 힐링과 헐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익숙한 것에 우리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술 뭐 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미처 우리는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바로 눈앞에 또는 귀 안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호님의 글과 음악은 청중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글을 이렇게도 쓸 수 있나?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네. 또는
음악이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지? 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지? 근데 그러한 의문에 그치지 않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각자 처한 위치는 다를지라도 어떤 문장, 어떤 음악이 공명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질문과 만나서 네. 분명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즉 글쓴이로서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제가 만들어낸 것들이 그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리고 저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효과에 의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촉발되는 그런 경험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니까 네. 좀 촌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영감이요. 내려오나요? 어느 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뮤즈는 왜 나를 버리시나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네.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한마디로 조금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나 영감은 아픔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픔에서? 네,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네.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요즘에. 그래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 작품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아픔에서 영감을 받으신다. 네. 자, 앞두고 있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인극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에 우리 최정우 님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네요. 네. 어떤 작품일까요? 일단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한남동에 위치한 더줌 아트센터에서 이제 진행되는 연극인데요. 1인극이에요. 네. 윤석원 배우 혼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음악을 라이브로 라이브로요? 네, 예. 라이브로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 프로젝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데 단순히 셰익스피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어떻게 한국이라는, 특히 분단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윤성원 배우도 대단히 여러 가지 얼굴, 네.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수없이 바뀌며 등장하고 음악 역시 라이브로 결정한 이유가 그 배우의 바뀌는 몸과 목소리와 몸짓과 함께 음악도 어떻게 한 사람이 내는 음악이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공연이 되겠네요. 보시죠. 네. 자,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정우 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질문, 그것은 사이 경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줄이라고 해서 그게 어느 한 방향만 간다던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골수. 네. 네. 뭐 예를 들면 음악 인생 뭐 30년. 그런 어떤 외골수의 느낌보다는 줄타기를 하면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균형을 계속 예민하게 감지하고 나가는 것. 네. 네. 그것이 경계 또는 한계, 또 제가 꿈꾸고 실행하고 싶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미각과 음악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사이를 바라보는 법을 전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신 네. 계획이시니까요. 제가 프랑스 떠나면서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3의 인생을 시작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제가 두 세계 사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과 프랑스도 역시 세계 사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경험했던 어떤 흔들리는 경험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다른 책들 또 다른 음악의 형식들을 통해서 좀 많이 공유하고 싶고, 또 제가 여기 돌아왔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경지요. 그 어떤 곳도 고향 같지 않고 다 타향 같은 네. 여행을 하는 느낌. 그 감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익숙함 또는 익숙해짐이라는 함정에 빠지겠지만 그 사회 경험들을 조금 더 민감하고 펄떡거리게 하는 데에 제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고요. 또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람혼 최정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